그럼 이제 2부 강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부는 또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요. 바로 은퇴 설계를 주제로 한 국민은행 은퇴자산관리 전문상담센터 KB 골든라이프 센터의 송경미 센터장님이 연금과 세금 사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이 송경미 센터장님은요, 저희 노후 준비 콘서트 시즌 1에서부터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 시간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고요. 또 강연 이후에는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수와 함께 송경미 센터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KB 골든라이프 신중동 손경미 센터장입니다. 당신의 골든라이프 노후 준비 콘서트가 올해로 벌써 3번째 시즌을 맞이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즌에는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한 은퇴 설계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 시즌에서는 40대부터 준비하는 은퇴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때 제가 세금 혜택과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 개인형 IRP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즌인 이번 시간에는 연금 인출 전략에 대해서 상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 잘 되고 계신가요? 은퇴 노후 상담 전문가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이 필수 생활비의 경우에는 이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은퇴 생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생활 재원인 이 연금은 일단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노후생활 재원입니다. 2023년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생활비는 대부분 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많으셨습니다. 노후생활비의 65.6%를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으로 준비하실 계획이셨고요. 또 이 중에서는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연금 수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금 통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이 고령층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이 비율은 2016년 87%에서 2021년에는 90.1%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이 2개 이상의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3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많아지면서요. 과거에 연금을 적립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출의 시대도 전환되었는데요. 이때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신문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 가지 연금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는 바로 절세입니다. 이 연금을 수령할 때 특히 절세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절세는 이 리스크 없이 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 골든라이프 X 비대면 웹페이지를 통한 상담에서도요. 연금은 언제부터 또 몇 년 동안 금액은 얼마를 받는 게 또 연금이 여러 가지일 때는 어떤 연금부터 먼저 수령하는 것이 가장 절세가 되느냐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네, 소중한 내 연금 잘 받고 싶어요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연금 수령의 시작은 연금을 받을 계좌의 선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을 수령할 때 개인형 IRP 같은 그 연금 계좌의 선택인데요. 이번에 퇴직하시는 이 나연금님과
나혜진님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입사 동기세요. 30년 근무했던 직장에서 만 60세로 이번에 정년퇴직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퇴직금은 3억 원이고요. 이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10%인 3천만 원인데요. 두 분은 일단 생각보다 퇴직소득세가 너무 많아서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 담당자로부터 이번에 받은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서 길게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은 들었지만요.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목돈으로 인출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이 두 분은 어떻게 이 세금의 강을 잘 건널 수가 있을까요? 이 두 분 중에 절세에 성공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이 두 분의 퇴직금이나 퇴직소득세는 같았어요. 그런데 퇴직금을 수령하는 이 연금계좌 선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혜진님은 신규로 개설한 연금계좌로 이번에 퇴직금을 수령하셨어요. 나연금님은 2013년 3월 이전에 이미 가입해둔 이 오래된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셨어요. 이렇게 각각 다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규로 개설한 연금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나혜진님은 이번에 수령한 퇴직금 3억에 대한 12%인 이 3,600만 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으실 수 있었고요. 이 나연금님은 퇴직금 전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퇴직소득세 감면 금액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바로 연금 수령 한도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매년 연금으로 인정받아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한도를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 이렇게 빨리빨리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연금도 빨리빨리 다 받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정부의 생각은 조금 다르죠. 정부에서는 이 연금은 소중한 노후자금이니만큼 좀 오래 나눠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매년 이 한도를 정해서 이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수령하는 것에만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현재 연금 계좌의 평가액을 이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로 나눠요. 그래서 거기에 120%를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이 연금 수령 연차란 연금 수령이 가능한 해를 1년 차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려면 또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연금 수령이 가능하려면 먼저 나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일단 만 55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연금 계좌에 가입한 지 5년이 경과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5년 기다리는 거 너무 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이만 만 55세 이상이시면은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연금 계좌 가입일이 중요한 이유는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 계좌의 경우에는 아까 연금 수령 연차를 계산할 때요. 이 10일-1이 아니라 6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연금 수령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나연금님이 퇴직금을 전액 목돈으로 인출해도 퇴직소득세 30%를 다 감면받을 수 있던 이유는 이 연금 계좌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된 계좌로 연금 수령 한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혜진님은 이번에 퇴직금을 수령한 이번 해가요. 연금 수령 연차 1년 차로 계산되었고요. 나연금님은 2013년 3월 이전에 이미 가입한 연금 계좌로 현재 만 60세에는 이 퇴직금 전액이 전부 다 연금 수령 한도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나연금 고객님이 매우 기뻐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례는
이 연금 수령 한도가 많은 오래된 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해서 퇴직소득세를 많이 감면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연금 수령 개시하시기 전에 꼭 챙기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내가 낸 돈으로 내가 연금을 받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이렇게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때 세금 혜택을,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만요.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세금 혜택 본 게 없으니까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융회사에서는 우리가 이 적립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확인해서 안 받은 금액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과세제 등록을 해주는 것일까요? 네,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연금계좌에 납입을 하면은요, 이 연금계좌 한도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일 경우에는 연간 600만 원, 그리고 개인형 IRP의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는 일단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계좌가 두 개일 때는 각각 계좌마다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하기 전에요, 이 과세제 금액을 확인해서 안 받은 금액이 있을 때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과세제 등록을 요청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저축을 오래 했는데요. 이렇게 쭉 하면서 납입 단계에서 매년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는지 이게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입한 금융회사에 과세제 금액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세제 금액 등록하는 게 왜 중요한지, 연금을 인출할 때 세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금 계좌에서 여러 가지 돈이 있을 때요, 연금을 수령하면 돈이 나오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출되는 그 재원은 개인 부담금 중에서 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입니다. 이 금액은 내가 세금 혜택 본 것이 없으니까 연금으로 수령할 때도 과세가 제외됩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출되는 재원은 퇴직소득 재원, 퇴직금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퇴직금이 연금으로 나올 때도 기간에 따라서 10년까지는 내가 원래 내야 됐던 퇴직소득세 30%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10년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은 40% 감면을 받고 분리과세, 이걸로 종결되기 때문에 역시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인출되는 자금이 개인 부담금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하고요, 운영 수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금으로 인출될 때 많이 알고 계시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입니다. 연금소득세는 나이별로 조금 다른데요. 70세가 안 됐으면 5.5%고요. 70세가 넘었으면 4.4%, 또 80세 이상이시면 3.3%의 저유과세로 종결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례는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을 확인해서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과세제 금액을 많이 증가시켰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이제 연금 인출도 이 무조건 절약보다는 전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 계좌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유리할까요? 상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은퇴 생활자인 나 절세님은 다수의 연금 계좌를 가지고 계세요. 연금저축 펀드나 연금저축 신탁, 개인형 IRP에서 매년 2천만 원의 노후생활비를 인출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이 세 개의 계좌에서 모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계좌도 연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금 수령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종합소득과세나 16.5%의 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이 1,5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500만 원만 16.5%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연금 수령 전체에 대해서 2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16.5%가 과세되기 때문에 33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인출 방법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1,500만 원까지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거는 같은데요. 세 번째 계좌는 연금 수령이 아니고요. 중도인출 방식으로 인출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500만 원은 연금 수령이 아니니까 이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이 경우에 앞에서 수령한 1,500만 원은 연금 수령 한도이기 때문에 이때 적용되었던 저율과세 4.4%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인출 방법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요. 181만 5천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퇴직금 상담할 때 꼭 물어보시는 베스트 질문입니다. 바로 퇴직소득세 최대 절세하기입니다. 저희 센터는 퇴직하시고 퇴직금을 수령해서 방문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세요.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 퇴직소득세가 생각보다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퇴직금은 오랜 기간 일해서 받은 소중한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세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퇴직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으십니다. 이번 꿀팁은요. 퇴직금을 55세 이후에 이 퇴직금을 바로 찾지 않고 더 많은 그 세금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출 전략입니다. 이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시면 10년까지는 내가 원래 내야 됐던 세금에서요 30%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10년을 초과해서는 최대인 4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 10년이란 기간에 거치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으로 수령한 해만 이 10년이란 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연금 수령 방법 중에서 바로 자유인출식 연금 수령 방법입니다. 연금 수령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10년, 20년 이렇게 기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매월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금액을 미리 정해서 정기적으로 인출해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이 자유인출 방식은 이렇게 기간이나 금액을 미리 정해두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요.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연금 수령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두지 마시고 이 자율주 방식으로 연금 개시하시고요. 매년 최소 금액이 10만 원씩만 인출해 두시면 이 11년사부터는 남아있는 퇴직소득세 전액에 대해서 최대 4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 꼭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적연금 나에게 맞는 과세 방법입니다. 이 사적연금이 분리과세 한도인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종합소득과세나 16.5%의 그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조금 올랐습니다. 2023년까지는 1,200이었는데요. 이제는 1,500만 원까지 수령하시면 나이별로 5.5에서 3.3의 저율과세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종합소득과세나 16.5%의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적연금에 포함되는 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모든 연금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퇴직금인데요. 퇴직금은 아무리 많이 수령하셔도 이 사적연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10년이면 30%, 초과해서 받는 거는 40%를 감면받고 그것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이 사적연금 1,500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입니다. 이 공적연금도 사적연금 한도 1,500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비과세 연금보험인데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그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보험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적연금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안 받은 원금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은 내가 세금 혜택 받은 게 없으니까 이 사적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에 사적연금에 포함되는 재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세액공제 받은 원금하고 운영수익 딱 이 두 가지만 이 사적연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개인연금만큼 노후 준비에 최적화된 상품도 없는데요. 소득이 있는 납입 단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운영 중에는 과세가 이연돼서 세금 없이 계속 운영하면서 이게 복리효과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인 1,500만 원 이내에서 수령하시면 나이별로 5.5에서 3.3%의 저율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요. 그런데 이 사적연금 1,500만 원이 이 현실적인 노후 생활비로는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적연금 가입 자체를 꺼려 하시거나 이 1,500만 원을 초과해서 받게 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사적연금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과연 우려했던 대로 세금 폭탄이 터지는지 한번 사례를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 숫자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은태 고객님은 60세 은퇴 생활자이신데요. 직장에 다니실 때 준비했던 이 개인연금에서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인 월 250만 원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은퇴 후기 때문에 이 연금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은 없다라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하나씩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소득 금액인데요. 월 250만 원으로 연간 3천만 원을 수령하셨잖아요. 하지만 이 3천만 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연금소득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연금소득 공제는 총 받으시는 연금 금액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연금소득 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630만 원과
1,400만 원을 초과한 10%인 790만 원을 공제해 주었습니다. 이 공제 금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종합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공제 항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인적공제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본인공제만 적용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즉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이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합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 금액인 2,060만 원에 여기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 15%를 곱하고요. 여기에서 누진공제 금액인 160만 원을 빼주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 금액이 183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세금에서요. 세액공제 7만 원 하고요. 연금 3천만 원을 받을 때 이미 납부했던 15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 납부할 세금 28만 6천 원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은태 고객님의 종합소득세율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 3천만 원을 수령할 때 납부하신 총 세금은요. 193만 6천 원으로 세율은 약 6.5%입니다. 이 세율은 물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했던 5.5%보다는 1% 높은 세율이지만요. 이 6.5%를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흔히 이 분리과세가 이 종합과세보다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나은태 고객님의 경우처럼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연금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금 인출 전략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연금계좌 활용하기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때는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IRP로 수령하시는 게 연금 수령 한도가 많아서 세금 절세 면에서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연금 개시하시기 전에 세액공제 미신청 금액 확인하기입니다. 이 세액공제 상품은 한도까지는 일단 세액공제 받았다라고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연금 개시하시기 전에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 이거를 출력하셔서 이 미공제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연금 한도 관리하기입니다. 사적연금 수령 금액이 연간 이 분리과세 한도인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과세나 이 금액 전체에 대해서 16.5%가 적용되기 때문에 인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퇴직금 실제 수령연차 관리하기입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받은 해만 카운팅을 해서 10년이 넘어가는 그 연도부터 40%까지 감면해 주기 때문에 매년 이 소액이라도 연금을 퇴직금을 수령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해보기입니다. 16.5%의 고율의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KB스타뱅킹 세금 계산기에서 나에게 유리한 그 방법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금과 세금 사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경미 센터장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한 저희 연금인데 이렇게 세금 절약 전략만 알아도 정말 큰 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또 강연에 이어서 제가 앞서 안내 드렸었죠.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바로 퀴즈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를 맞히신 분들께는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드릴 예정인데요. 센터장님의 강연을 잘 들으셨다면 모두 정답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서요. 다 정답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는 센터장님이 직접 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퀴즈 내주실까요? 네,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다입니다. OX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퀴즈 잘 들으셨으면 이제 정답 또 제시해 주실 차례인데요. 방금 정답을 제출해 주실 수 있는 링크가 댓글창에 고정 댓글로 올라갔습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 아까 증정 이벤트 같은 거 대상이 안 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고정 댓글을 통한 링크로 정답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부 Q&A 시간 종료 전까지 링크가 올라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강연 잘 생각해 보시면서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퀴즈에 대한 정답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한 정답은 3부 Q&A 시간 종료 전에 송경미 센터장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노후 준비 콘서트 시즌 3 첫 회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연 어떠셨을까요?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그렇다고 고개 끄덕여 주셨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철학과 더불어서 또 노후 준비를 위한 실전의 전략까지 골고루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경청해 주신 저희 또 방청객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1, 2부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시작할 때 예고해 드렸듯이요. 저희 노후 준비 콘서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3부 Q&A 시간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2부 강연을 준비해 주셨던 송경미 센터장님과 함께 KB 골든라이프 센터의 이주영 센터장님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은퇴 설계와 연금 관련한 궁금증들을 실시간으로 해소해 드릴 예정입니다. 채팅창을 통해서 궁금했던 사안들 있으시면 모두 활발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 순서는 두 센터장님 분들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 어떻게 보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그리고 KB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편안하고 쉽게 듣는 노후 준비 콘서트를 통해서라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노후 준비에 대한 어떠한 접근법이 조금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5월 16일에 있을 두 번째 노후 준비 콘서트 시즌 3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